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부교의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델파이 소스코드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델파이 7 프로젝트를 최신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1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 중에 궁금한 내용은 퀘스천 기능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수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입니다. 먼저 델파이 업그레이드를 검토할 이유라는 주제로 그 기술 가이드를 진행하기 앞서 업그레이드를 왜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저와 함께 한 5분가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코드 마이그레이션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주제로 단계별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진행할 내용들하고 마이그레이션 시 점검할 체크리스트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데모를 통해서 델파이 7 VCL 프로젝트를 델파이 10 시애틀 VCL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에 참고할 정보와 관련된 리소스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과 달리 컴퓨팅 환경 자체는 너무도 빠르게 발전해 갑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눈높이와 요구 수준 또한 빠르게 발전해온 컴퓨팅 환경과 늘 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윈도우 XP 또는 그 이전에 멋지게 잘 만들어진 델파이 어플리케이션일지라도 늘 개선의 요구사항이 생겨납니다. 델파이 또한 발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한 요구사항의 대부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기술 가이드 진행하기에 앞서서 델파이 업그레이드를 왜 검토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저와 함께 약 5분가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아직 외모가 매력적이라고 사용자들이 말하나요? 충분히 빠르게 작동하고 있나요? 오래된 코드들이지만 여전히 신속하게 유지 관리하고 하기 좋은가요? 다양한 장치와 연결하고 향후 확장성을 확보하자는 요구사항이 있거나 반영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사용자들의 외관에 매우 민감합니다. 기아 자동차의 프라이드입니다. 왼쪽은 1998년 모델이고 오른쪽은 2015년 모델입니다. 델파이 5버전은 1999년에 출시되었으니 델파이 5나 7로 만들어진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은 왼쪽과 같을 것입니다. 오른쪽은 윈도우 10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제 왼쪽에 있는 98년 프라이드는 지금 2015년 프라이드보다 그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람들에게는 오래된 구식이고 디자인도 떨어지는 지나간 모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또한 90년대식이었다면 어렵지 않게 오른쪽과 같이 멋지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델파이는 여러분의 그 VCL, 세련된 화면의 VCL 스타일과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윈도우 10의 화면과 작업 미리 보기 등 최신 윈도우 룩앤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의 가장 빠른 기차는 새마을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0km를 우습게 넘는 KTX에 비하기 어렵습니다. 컴퓨팅 환경은 90년대 32비트도 빠르게 생각됐지만 64비트가 일반적인 요즘 더 빠른 성능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지금의 델파이는 4기가 메모리 제한이 없는 64비트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모든 OS의 기본인 유니코드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컴파일러가 더 똑똑해졌고 패러럴 등 병렬 프로그래밍으로 성능을 현격히 높일 수도 있습니다. DB를 사용하고 있다면 2002년에 개발이 종료된 오래된 BD보다 몇 배 빠르고 강력한 파이어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생산성은 곧 사업성과 직결됩니다. 왼쪽은 90년대의 소나타 엔진룸에 비해 2015년의 엔진룸은 훨씬 많은 기술이 있지만 더욱 깔끔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고장은 전자장치로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소스코드와 델파이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델파이에서 생산성 향상 기능은 일일이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서브 버전과 Git, 머큐리얼 등과 같은 소스코드로 IDE에서 바로 관리할 수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작업을 훨씬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IDE가 개선되었습니다. IDE 자체도 확연히 빠르게 동작합니다. 제너릭스 등 강화된 언어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코드가 훨씬 깔끔해지고 오딧, 매트릭스 등 품질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앱 애널리틱스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사용성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관 성능 유지 관리 생산성에 이어 마지막으로 기능의
확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자동차는 내비게이션, 핸즈프리, 블루투스, 음악 감상, 비디오 파일 저장 등 다양한 외부 장치와 기술이 연결되고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VCL 또한 앱 테더링을 통해 손쉽게 모바일로 확장할 수 있고 블루투스 비콘과 연결되고 레스트, 제이슨, 바스 등의 클라우드 플랫폼들과 바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어모키까지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iOS, 스마트워치용 앱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VCL 어플리케이션과 손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스템을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발빠르게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면 신규 재개발과 델파이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이 될수록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선택은 무엇일까? 일정과 비용이 최소인 선택은 무엇일까? 이때 프로젝트와 향후 유지 관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고 미래 가치가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와 같은 핵심 영역을 고려하면 델파이 업그레이드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현격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 마이그레이션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주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시작은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와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페이지 분량으로 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현황 분석 단계부터 해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식별하는 내용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일정을 계획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은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에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tech.devgeo.co.kr에 1708번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ask@embacader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 유상 또는 방문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별 방문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컨설팅 회사 또는 고급 컨설턴트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이그레이션 경험이 풍부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도 저희에게 연락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 일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크게 준비 단계와 수행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에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현황 분석 작업을 선행을 하는 게 좋고요. 선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마이그레이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황 분석 데이터와 위험 요소 식별 데이터를 토대로 일정을 계획하고 일정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정 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마이그레이션 수행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본격적인 소스 코드 전환 이전에 그 사전에 그 준비할 수 있는 전환 체계 구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전환 체계 구축 단계에서는 위험 요소 식별한 내용을 가지고 그 대응 방법을 그 해결하고요. 그 이후에는 소스 코드 전환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를 그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전환 지침서 등을 작성해서 소스 코드 전환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단계를 전환 체계 구축 단계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화 전환 툴과 소스 전환 지침서를 통해서 소스 코드 전환 작업을 그 기계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자, 이렇게 소스 코드 전환이 완료가 되면은 통합 테스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꼭 업무 담당자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좋고요. 자, 이 델파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에서는 그 자동화 전환 툴과 소스 지침서 등을 전환 지침서 등을 통해서 소스 코드 전환 작업을 기간을 최소화하게 되고 그리고 통합 테스트와 유닛 테스트 과정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림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등과 함께 그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와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기본 정보로 작성자 정보와 델파이 버전, 현재 버전과 목표 버전을 기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그 현황 분석 단계에서 프로젝트 소스 수 파악을 통해서 작업 범위 산정 및 일정 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사용할 소스 파일 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컴포넌트 목록과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작성할 수 있는 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위험 요소 식별 단계에서 유니코드 검토 대상 건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컴포넌트 전환 그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담당자가 파악하고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기록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자, 마이그레이션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는 총 8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체크리스트 그 작성 가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작업 절차, 프로세스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각 단계별 그 항목들이 상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그 현황 분석을 통해서 작업 범위를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 수를 파악을 하는데 가장 그 간단하게 그 프로젝트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단계인데 이 그 각각의 단계는 그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서드 파티 컴포넌트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사용 중인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파악을 하고 자,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합니다. 업그레이드 지원을 가능한지, 그리고 대체 컴포넌트는 어느 것들이 있는지, 직접 소스 변환이 가능한지 등등을 파악을 해서 그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어떻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 방안을 복수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 적용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검토 대상 목록만 수집을 하고, 이 목록 수집은 유니코드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최신 운영체제 또는 최신 DBMS 연결 및 사용의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연결, DB 연결 컴포넌트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 담당자가 생각하는 마이그레이션 위험 요소도 사전에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추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그 마이그레이션의 난이도를 측정하고, 자, 일정 산출의 기준을 할 수 있는 소스 파일당 뭐 작업 시간 등을 그 계산할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합니다. 이 단계는 뭐 필요한 경우에 진행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현황 분석 정보와 위험 요소 식별 정보, 그리고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일정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는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대응 방안을 정한 것 중에서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선정하고 설치하고 기능까지 확인하는 등의 서드 파티 컴포넌트 기능을 확인하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모듈과 라이브러리를 사전에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서 중복 작업을 방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별 주요 화면 전환 과정을 통해서 그 주요 유형별 화면을 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패턴을 수집을 해서 자동화 도구 제작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화 도구를 이제 개발하고 전환 가이드를 작성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뭐 기계적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단위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물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소스 코드 전환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업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슈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발생된 이슈는 이제 수정 보완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서 모든 이슈를 해결할 때까지 이 단계를 반복을 한 상태로 통합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 살펴볼 건데요. 총 8개 단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작성자 정보와 델파이 버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황 분석, 프로젝트 소스 파일 수 파악으로 현황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 수를 파악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 범위를 파악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표에다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내 관리 서버와 사내 관리 클라이언트를 예시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시스템 단위로 파일 수를 기록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는 몇 개인지, 그리고 소스 파일 수는 몇 개인지, 폼 파일 수는 몇 개인지를 각각 기록을 하는 등으로 기록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추후에 일정히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제가 이 배치 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 손쉽게 소스 파일 개수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을 하나 작성을 해놨습니다. 잠깐 보면은, 자, 이런 배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배치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총 4개의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각 파일에는 전체 이제 몇 개의 파일들이 있는지, 그 패스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 프로젝트 파일과 DFM, 화면 파일 등이 각각 몇 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의 파일이 있는지를 이 문서의 표에다가 기록을 손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단위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단위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규모가 큰 경우 또는 일정을 좀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로 사내 관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가 작기 때문에 하나로 구성을 했고요. 사내 관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약 소스 파일 수가 8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800개를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듈 단위 또는 이렇게 업무 단위로 쭉 그 소스 코드를 분리하게 되면은, 자, 이런 단위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진행하기도 편리하고요. 이렇게 일정을 예상할 때도 아주 작은 단위로 예상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 단위 또는 업무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서드 파티 컴포넌트 목록을 이제 확인하고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 중인 서드 파티 컴포넌트를 확인해서 컴포넌트 이름과 용도를 쭉 기록해서 목록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설치된 그 컴포넌트 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자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신규 프로젝트 등에서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인스톨 패키지 메뉴를 통해서 설치된 컴포넌트를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선택한 이후에 컴포넌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항목에서 사용된 컴포넌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팁을 통해서 컴포넌트 목록을 쭉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 대체 컴포넌트, 직접 소스 변환 가능 여부, 그 검토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요 항목을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입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대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컴포넌트, 대체 가능한 유사한 컴포넌트를 여러 개 입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소스 변환 가능 여부는 소스 코드 보유 여부 또는 소스 코드의 양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직접 소스 변환 가능 여부를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작성한 항목과 이제 아래의 마이그레이션 작성표를 참고해서 마이그레이션 방안을 마지막 항목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컴포넌트 업그레이드를 방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컴포넌트 그 업그레이드 버전 지원 여부를 확인해서 기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로 대체할 경우에는 이런 항목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 중인 서드 파트 컴포넌트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서드 파트 컴포넌트의 사용 빈도가 낮을 경우,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대체 컴포넌트로 대체한다라고 대응 방안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소스 코드 변환할 경우에는 사용 중인 서드 파티 컴포넌트가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유사 컴포넌트가 없을 경우에는 직접 소스 코드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소스 코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스의 양과 그리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직접 소스 코드 변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항목 가지고 예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퀵 레포트 같은 경우 레포팅 용도로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지원을 하고요. 참고할 수 있도록 가격 등도 같이 넣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컴포넌트로는 엠바카데로 에디션을 제공하는 패스트 레포트가 있고, 패스트 레포트 같은 경우는 퀵 레포트에서 변환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만약에 퀵 레포트가 사용하는 레포트 컴포넌트가 그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아주 많은 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대체 컴포넌트로 대체하거나 직접 소스를 변환하는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변환하는 데 드는 뭐 인력 비용에 대한 비용보다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량이 많은 레포팅 컴포넌트 같은 것들은 업그레이드가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만약에 이 컴포넌트가 프로젝트에서 일부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뭐 대체 컴포넌트로 변환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TMS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나 UI 컨트롤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지원을 하고요. 비용도 작성을 하게 되고, 이 컴포넌트는 이제 아주 많이 주력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대체 컴포넌트란을 그냥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TMS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전환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응 방안으로는 업그레이드, 변환 작업 대비 구입 비용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라는 대응 방안 하나만 기록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JD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JD 컴포넌트 UI 컨트롤입니다. 뭐 TMS와 중복이 되죠. 그리고 업그레이드는 지원을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는 TMS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을 검토 항목을 체크하고, 자, 대응 방안으로는 두 가지 복수로 입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를 대체를 하는 게 첫 번째 대응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검토를 해보니까 TMS 컨트롤에서 JD 컴포넌트의 기능을 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업그레이드를 두 번째 대응 방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항목들은 실제 이제 그 수행 단계에서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 이 컴포넌트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컴포넌트 대체를 할지 업그레이드를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싱크 32라는 컴포넌트로 바코드 연동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어싱크 32 바코드 연동하는 기능은 컴포트,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컴포트, 그리고 윈소프트 또는 TMS 어싱크 등의 대체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변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응 방안으로는 대체 컴포넌트 테스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지 뭐 결정 단계에서 뭐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소스 변환으로 진행을 하도록 대응 방안을 결정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 자체 제작한 뭐 OCX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등으로 대체 방안을 뭐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항목을 입력을 하면 아주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자,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제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차근차근 컴포넌트 목록을 수집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하고서 그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씩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 컴포넌트 전환 작업들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위험 요소 식별 단계 중에서 유니코드 검토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델파이 2007 이전의 버전에서 그 이후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009 버전에서 최초로 이제 유니코드가 적용된 이제 델파이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에서 그 이후 버전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문서에서는 유니코드 검토 대상을 파악해서 문서의 그 검토 대상 건수를 기록하는 목적으로 내용이 작성되었고요. 실제 유니코드 적용 시 검토할 사항들은 여기 이 링크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그 수행 시에는 이 항목을 그 링크를 참고하셔서 유니코드 적용 시 검토할 사항들과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확실히 그 숙지하신 이후에 수행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계를 보면은, 자, 우선은 유니코드 검토 대상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소스 파일 수와 검토 대상 건수를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분석 도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그 유니코드 검토 대상 분석 도구를
네,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로를 선택해서 프로세스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몇 개의 파일에서 몇 개의 이제 검토 대상 건수가 나왔다라고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검토하고 싶은 항목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입력한 다음에 에드 토큰을 누르게 되면은 이 토큰이 가고 있는 소스 코드를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탐색한 내용들은 세이브 레포트를 통해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링크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대상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문서를 볼게요. 그렇게 이렇게 체인지 버튼으로 소스 코드 경로를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 파일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몇 개의 파일과 총 몇 개의 검토 대상 건수 항목을 기록해서 이쪽 그 항목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세이브 레포트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 후에 향후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컴포넌트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최신 운영체제 또는 뭐 DBMS와 연결 및 사용에 이슈가 있거나 성능 이슈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BD 등 더 이상 기술 지원을 하지 않아 최신 운영체제에 설치가 되지 않거나 최신 DBMS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연결 컴포넌트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대체 컴포넌트 후보로는 파이어닥, DB익스프레스, 서드파티 컴포넌트 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 파이어닥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성능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서 하고 그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등의 확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변환 자동화 도구를 제공해서 변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BD와 거의 흡사한 파이어닥을 통해서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이어닥을 통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자동 전환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손쉽게 그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어닥의 이제 주요 기능과 이제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방법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기타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과정인데요. 개발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이그레이션 위험 요소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담당자가 생각하는 마이그레이션 위험 요소를 기록을 하고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계획 수립, 마이그레이션 일정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앞에서 작성한 그 점검 항목, 그리고 위험 요소,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항목별 예상 소요 시간을 산출해서 일정을 수립하는 데 활용을 하는 용도인데요. 자, 그 일정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서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토타입이라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뭐 주요 화면과 모듈에 대해서 우선은 소스 코드를 열어보고서 뭐 그 마이그레이션 검토 목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는 추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소스당 작업 시간 기준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개의 소스 파일을 이제 전환하는데 하나당 뭐 몇 분이 걸리더라 등으로 예상 소요 시간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안내를 드리면은 전환 체계 구축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 담당자가 이렇게 대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담당자와 그 상의를 해서 예상 소요 시간을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소스 코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제일 어려운 작업이라고 많이 문의가 오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소스당 뭐 작업 시간 또는 화면당 작업 시간을 그 마이그레이션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은 자, 상단에서 작업했던 소스 파일 수를 기준으로 어떤 그 시스템 또는 업무당 그 작업 예상 시간을 그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소요 시간을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표를 작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 계획 시 고려사항 몇 가지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항목을 최대한 구성을 하고 그것 통해서 일정을 작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진행할 때는 그 유형별 주요 화면에 대한 사전 전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동화 전환 도구를 작성을 하고 전환 지침서 등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소스 코드를 그 전환 작업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소스 코드 전환 작업 기간을
확실히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축된 기간을 최대한 테스트에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마이그레이션 작업 시간은 그 소스 수 또는 소스당 작업 기준 시간을 곱해서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단위 테스트 시간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그 단위 테스트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즉 단위 테스트와 토어 테스트 시간은 개발 기간 이상으로 계획하면은 아주 품질이 높은 완성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투입 인력 계획에서는 전환체계 구축 단계는 최소 특급 개발자 1명 이상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 단계에서 나오는 그 기술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급 개발자나 뭐 그 초급 개발자가 하는 것보다 특급 개발자가 빠른 시간에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그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작업 도구들, 자동화 도구나 전환 지침서를 작성해서 그 작업 지침서나 자동 전환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중급이나 초급 개발자들이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환체계 구축한 특급 개발자가 프로젝트 종료까지 쭉 진행하는 것이 그 완료하는 데까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스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예측 기간을 그 중급 개발자 또는 초급 개발자 기준으로 반영해서 일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작업은 반드시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연관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완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몇 번 이제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엠바카드에서 제공하는 refined.ex입니다. refined.ex는 정규 표현식 패턴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 즉 소스 파일과 폼 파일을 문자열을 찾아 바꿔주는 커맨드 도구입니다. 즉 소스 파일에서 사용되는 코드나 또는 폼 파일의 컴포넌트를 일괄적으로 이제 바꿔주는 커맨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리파인드 소개 이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JDVCL 프로젝트에서는 JVCL convert.exe라는 컨버전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 그 전환 툴에서 툴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소스코드를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및 소스코드 등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와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데모를 통해서 델파이 7 VCL 프로젝트를 델파이 10 시애틀 VCL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되는 내용은 좌측 하단과 같고요. 대표적으로 델파이 7 프로젝트를 10으로 BD를 파이어닥으로 파라독스를 인터베이스로 고전 윈도우 스타일을 윈도우 10 스타일로 그리고 안시 코드를 유니코드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그 데모에서는 refined.ex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자동화 할 거고요. 자, 자동화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니코드로 전환하는 작업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무런 작업 없이 유니코드가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니코드 그 적용 과정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추가 작업 없이 기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유니코드 베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뒤쪽에 잠깐 뭐 추가 정보에서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모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델파이 7용 소스 코드를 준비를 해놨고요.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할 겁니다. 근데 자동화 도구는 refined.ex를 이용할 건데 요 패턴,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refined를 실행합니다.
자, 리파인드를 실행하는데 그 마스터 앱 언더바 D7에 있는 요 경로 안에 있는 모든 패스 파일과 모든 그 DFM 즉 폼 파일에 대해서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배치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보면은 자, 요런 그 BD랑 관련된 유즈절은 없애겠다라고 unuse 그리고 이제 세션 네임 등과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고 remove 속성들은 없애겠다 remove 그리고 이러한 컴포넌트는 이러한 컴포넌트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유즈절은 이 유즈절을 추가를 하겠다 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이제 패턴 그 정보들만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작업을 이 패턴에 맞게 쭉 그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자동화 전환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엠바카드를 제공해주는 기본 샘플 중에서 BD를 파이어닥으로 변환해주는 샘플에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이고요. 자, 이거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igration.bat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자, 변경된 파일에 대해서 modified라는 그 뒤에 내용이 나오고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스터 앱점 DFM DPR 프로젝트를 열면은 자, 우선 프로젝트는 아주 잘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정할 내용은 데이터 모듈 안에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우선 DB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항목들은 몇 회, 한 8회 정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요. 자, 먼저 저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다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마스터 SQL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요. 자, 연결 테스트를 진행해서 연결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커넥트로 변경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한 내용을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on update error라는 그 이벤트가 그 파라미터가 맞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운다고 말을 하는데 이때 캔슬을 누르게 되고요. 요거는 파츠의 on update error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파츠 컴포넌트의 on update error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파라미터가 요 파라미터랑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지우고 파라미터를 한번 다시 이벤트를 다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아마 요 이벤트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요 이벤트가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이 코드를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데이트 카인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면 업데이트 카인드가 tfd 업데이트 리퀘스트입니다. 여기에서도 tfd 업데이트 리퀘스트는 a 리퀘스트로 변경이 되었네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t 데이터셋 타입인데 A 샌더로 변경이 됐습니다. 데이터셋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요. 자, E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데이터베이스 에러를 자, 이 FD 익셉션으로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업데이트 액션 같은 경우에는 그 FD 에러 액션인데 이 FD 에러 액션은 A 액션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자, 그래서 아마 요 그 에디트 업데이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컴포넌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요 파라미터부터 해서 쭉 복사해서 요거를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할 거고요. 자, 자, 업데이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새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복사해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저장하는 단계도 모두 아무 이상 없이 저장이 됐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벤트 아까 같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그 당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천천히 몇 번의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 보시면은 사실 이제 이런 작업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몇 번의 경험으로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러가 발생됐네요. 요걸 보니까 use local data라는 메소드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거나 저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또 에러가 나오죠. 자, 요번에는 이제 빨간 줄이 가 있습니다. 빨간 줄이 간 경우에는 요 이제 그 기능이 다른 유닛으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 같은데, 자, 이때는 F1을 통해서 이런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ow data 포맷 같은 변수는 t 포맷 세팅스에 에 있는 걸 사용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맷 세팅스를 앞쪽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맷 세팅스 앞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작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 지침서에 기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런 것들을 처음에 보면은 뭐 그 잘 모르는 델파이 신입 개발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데, 요런 것들을 F1 키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런 short data 포맷 같은 경우에는 포맷 세팅.short data 포맷으로 변경을 해라 라는 형태의 지침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모든 개발자들이 그 지침서를 참고해서 이런 코드들을 잘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컴파일하기는 우선 컴파일 오류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디버그 모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에러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에러들도 당황하지 않고 쭉 보시면은, 자, 요 아마 그 TINI 파일 네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INI 파일 네임을 한번 보면은, 요 그 델파이 7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로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실행 파일과 같은 경로에 있는 파일을 참고하는 반면에 10 시애틀에서는 명시적으로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xtract 파일 패스의 어플리케이션의 exe 네임으로 그 INI 파일 경로를 지정을 명시적으로 해주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작업 지침서에 넣으면 모든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서 우선은 그 정상 실행이 됐고요. 몇 가지 기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order. 자, new order를 하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네요. 어떤 뭐 타입이 미스매치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뭐 설명은 드리진 않겠고요. 이런 과정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제가 미리 이제 작성해 놓은, 자, 이 따라하기 문서에 쭉 보시면은 이런 패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포맷 옵션에 그 매핑 룰을 지정을 해주는 기능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데이터베이스 측 FD 커넥션에 패치 옵션 포맷 옵션에 그 맵 룰에 각각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텍스트 파일에서 바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복사한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 다시 뷰 에즈 폼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컴포넌트 속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핑 룰이 제가 복사한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컴포넌트의 속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매핑 룰을 이런 패턴을 그 파일에 저장해 놨다가 일괄적으로 이제 그 소스 코드 단에서 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의 실수를 더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원 지침서에 기록을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주문을
한번 등록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저장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동력하는 걸 확인했고요. 자, 요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과정을 아주 신속하게 한번 같이 봤고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첫 번째는 자동화 도구로 수작업 요소를 대폭 줄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BD 컴포넌트를 일일이 파이어다 컴포넌트로 그 수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도구로 수작업 대폭 줄여드렸고, 자, 두 번째는 일부 수작업 패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록을 해놨다가 전환지 침서 등으로 기록을 해놨다가 다른 그 개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작업은 완료를 했는데, 자, 유니코드 작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작업이 없었죠. 보시다시피 유니코드 작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DB를 조회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대부분 유니코드 작업은 별도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그 문자열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에서는 그 유니코드에 대한 점검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그 기본적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봤고요. 여기에다 몇 가지 이제 그 UI적인 요소를 입히면은 훨씬 더 그 유려한 그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몇 가지 컴포넌트, UI 컴포넌트 추가한 작업은 제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대부분 그 앞에와 동일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인데 한번 우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제가 윈도우 10 스타일을 적용한 것이고요. 이렇게 윈도우 10에서 사용되는 이런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 주문을 등록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모달로 화면이 뜨던 것을 이 화면에 맞게 이 폼 안으로 넣었고요. 기존에는 그 컨트롤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를 늘리게 되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제가 몇 가지 요소를 통해 가지고 그 늘어나는 화면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스타일 기능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이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도 아주 예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옆에 있는 그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T-Split View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카테고리 버튼스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했습니다. 자, 요 기능은 저희가 기본 샘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자, 경로를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자, 오브젝트 파스칼 아래 VCL 아래 스플릿 뷰 이 프로젝트 샘플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샘플 프로젝트를 참고해서 한번 구성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스타일 매니저에 그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스타일 정보는 프로젝트 옵션에 어플리케이션 어페어런스에 보시면은 사용할 스타일을 쭉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타임에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코드 상에서는 T 스타일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메뉴 아이템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T 스타일 매니저를 통해서 set 스타일 메소드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컴포넌트를 보시면은 폼을 보시면은 자, 그 폼이 늘어날 때 컨트롤 같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주요 속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단에 정렬할지 왼쪽에 정렬할지 오른쪽에 정렬할지를 설정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엔처 속성이 있습니다. 엔처 속성은 그 컨트롤이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과 탑 그리고 오른쪽이 모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늘어날 때 오른쪽도 이제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드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들도 모두 각각에 맞는 엔처 속성을 적용을 함으로써 그 크기가 다양하게 이제 변하는 그런 화면에서 그 고정되어 있는 크기를 다양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1024, 768이나 800에 600에 맞게 고정되어 있는 그 앱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앱들도 이런 온라인과 엔처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 크기와 그 실시간으로 매칭이 되는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아이콘들만 좀 변경을 해도 아주 유려한 그 윈도우 10을 룩앤필을 제공하는 그런 앱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모를 진행을 했고요. 몇 가지 추가 정보와 그 관련된 리소스들을 안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refind.ex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자동화 도구고요. 앞에 데모에서도 사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efind.ex는 변환 패턴을 이용해서 변환 패턴을 텍스트 파일로 기록을 한 이후에 이 변환 패턴을 사용해서 그 자동화하는 도구입니다. 자, onUse 같은 경우에는 패스 파일에서 유닛을 제거하고, remove 같은 경우에는 패스나 dfm에서 속성을 제거하는 패턴입니다.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클래스에서 올드 패턴을 뉴 패턴으로, 그리고 추가할 유닛을 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파인드에 대한 소개는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그 마이그레이션 따라하기 정보도 한번 참고하셔서 리파인드 사용법을 한번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유니코드 점검 항목입니다. 자, 스트링 길이와 데이터 크기가 같다고 간주한 코드는 여러분들 코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 크기를 1로 간주한 코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안시 스트링으로 간주한 코드들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그 2007 버전 이전에는 스트링이 곧 안시 스트링이어가지고 DLL이라든지 어떤 그 메소드로 스트링을 안시 스트링 대신에 스트링을 넘긴 경우에는 그 유니코드 스트링이 넘어가기 때문에 1바이트와 2바이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 코드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점검 항목은 유니코드 검토 대상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어떤 그 소스 파일에 어떤 코드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유니코드 점검 항목에 대해서도 웹페이지를 자세히 보기를 할 수 있는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에는 그 유니코드와 델파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유니코드에 대해 설명하고, 유니코드 지원에 의한 그 델파이 변경사항을 쭉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유니코드 적용 시의 검토 대상,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인데 각 항목별로 쭉 설명을 하고서 예제 코드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해야 될 대표적 키워드들도 기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도 비슷한 패턴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쭉 기록을 한 다음에 유니코드 분석 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엠바카드르 기술 문서나 그 볼랜드 포럼의 박지훈 님이 이제 번역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10을 위한 새로운 VCL 컨트롤이 10 시애틀에 몇 가지 추가가 되어서 이 부분은 참고 자료로 확인을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데모에서 사용됐던 스프릿 뷰 VCL 컨트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일명 햄버거 메뉴라고 합니다. 이 메뉴가 햄버거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나왔다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윈도우 10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그 대상 컨트롤을 기준으로 다른 컨트롤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릴레이티브 패널 VCL 컨트롤들도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서치박스 VCL 컨트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윈도우 10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마이크가 있거나 돋보기가 있는 등의 서치박스 컨트롤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델파이에서는 T 서치박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예전에는 오래들 걸리는 작업이 있으면은 모래시계를 가지고 이런 그 표현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앱
그 모바일 앱도 그렇고 윈도우 등의 데스크탑 앱도 이렇게 인디게이터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델파이에서는 T 액티비티 인디게이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을 때는 화면에 작업 중이다라는 전환 마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색상을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크기 및 딜레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예전에는 이제 체크박스로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여부 항목을 입력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PC의 그 마우스뿐만 아니라 태블릿 등에서 그 손가락으로도 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토글 스위치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나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원하는 곳에 이렇게 좀 그 룩앤필을 윈도우 10 룩앤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글 스위치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VCL 스타일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한 번에 유려한 스타일로 그 앱의 외관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 파일 경로는 요 경로에 있고요. 그리고 VCL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 옵션, 어플리케이션, 어페어런스 메뉴를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만의 커스텀한 스타일 제작하고 싶으시면은 툴스의 비트맵 스타일 디자이너 툴을 이용하셔서 직접 커스텀 스타일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VCL 스타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 시애틀에서는 VCL 윈도우 10 UI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크 기본 그리고 블루 스타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앱에 윈도우 10 스타일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공용 대화 상자에도 스타일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그 T 웹브라우저의 그 가장자리 영역도 그 VCL 스타일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일관된 스타일의 앱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X7에 추가된 컴포넌트인데 태스크바 미리 보기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작업 표시줄을 이용해 가지고 앱의 상태라든지 그 작업 표시들 마우스를 대면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미리 보기 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태스크바 컴포넌트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작업 상태 또는 작업의 그 상태 또는 작업 진행률을 그 작업 표시실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 그 태스크바 미리 보기 컴포넌트와 쌍이 되는 것들인데 그 최근 들어서 오피스 등에서는 최근에 작성한 문서의 바로가기 등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T 점프리스트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타임 또는 런타임 시에 동적으로 제어를 가능하고요. 이렇게 태스크바 미리 보기와 함께 사용하면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BD를 파이어닥으로 이제 변환을 했는데요. 참고할 만한 리소스들이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파이어닥 소개부터 그 DBMS 사용, 내역 모니터링 하는 기능, 그리고 캐시를 이용한 업데이트, 그리고 어레이 DML을 통해서 30배 이상 빠르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전처리, SQL문을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는 파람과 매크로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엑셀 포맷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가져오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파이어닥 ETL, 그리고 메모리 기반의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 있는 TFD 멤 테이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되는 그 컴포넌트인데 그 DB에서 가져온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다시 로컬에서 다시 S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고 사용자 파일은 로컬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거를 메모리 테이블로 읽어올 경우에는 그 DB에 있는 정보와 파일에 있는 정보를 조인해 가지고 그 원하는 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로컬 SQL입니다. 그리고 리파인드 도구를 이용해서 BD 프로젝트를 파이어닥으로 마이그레이션 따라하기 등 기능들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은 아래에 있는 techdev.co.kr의 410454 링크를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파이어닥 사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이제 파이어닥을 처음 사용하신 경우에는 그 오라클 DB와 연결하기를 따라하기로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처음 사용할 때 쭉 따라하면서 익힐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한번 파이어닥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무리 요약할 때는 마이그레이션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마이그레이션 이점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준비 단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는 전환 체계를 구축한 이후에 자동화 도구로 소스 코드 작업보다 테스트 비중을 높이시길 바라고요. 자, 마이그레이션으로 시스템 확장성, 그리고 성능 개선, 생산성 등등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개발자들이 뭐 대단히 어려운 요소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진행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막히시는 점은 그 저희 데브기어 테크 게시판 dev.co.kr 들어오셔서 개발자 Q&A에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말머리로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고요. 이제 평가반 혹시 뭐 그 10 시애틀로 마이그레이션을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에는 평가반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www.devgear.co.kr의 프로덕트를 통해서 무료 평가반을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진행한 내용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 또는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이 있으면은 퀘스천 그 기능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주제로 또 세미나를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